25학년도 6월 평가원 모의고사 해강을 시작할 건데, 오늘 시험 보시느라고 대단히 수고가 많으셨어요. 그죠? 근데 이제 그치. 선생님한테 배운 친구들은, 좋은 결과들을 받은 친구들이 많죠. 그죠? 우리가 그렇게 이 시험을 위해서 대비해왔고, 올바른 방향으로 학습을 했다라는 이야기예요. 그죠? 근데 이제, 지난 시험은 맞고 틀렸느냐가 사실은 중요한 건 아니야. 그치? 내가 이거 얼마나 제대로 접근하면서 문제를 풀었는지, 그거를 확인하는 게 공부인 거죠. 그러니까, 즉, 9번 맞췄는데, 이렇게 하고 넘어가는 게 아니라, 내가 올바르게 사고하고 접근해서 맞췄는지, 그걸 점검하는 시간이 되셨으면 좋겠어요. 근데 이제 9번은 좀 쉽죠. 그렇죠? fx가 구간별 함수가 나왔는데 우리한테 원하는 것은 fx 더하기 a의 제곱이라는 함수. 얘가 실수 전체 집합에서 연속이어야 돼요. 그렇죠? 그래서 이제 0의 자극함과 0의 우극함만 조사하시면 되는 이유가 결국은 구간별로 나눠져 있는 이 함수들이 다 다항함수죠. 그래서 이제 0의 자극한 집어넣으시면 마이너스 2분의 1이죠. 그래서 마이너스 2분의 1 플러스 a의 제곱. 0의 우극한은 3이죠. 그래서 3 플러스 a의 제곱. 이제 둘이 같으시면 돼요. 그쵸? 그래서 연산을 하시면은 a제곱 마이너스 a 플러스 4분의 1이 누구와 같으면 돼? a제곱 플러스 6a 플러스 9와 같으면 되겠죠? 그래서 a제곱 의미 없고 넘기시면 7a고, 자, 이쪽 a 넘기시면 4분의 35. 그래서 a는 마이너스 4분의 5가 나왔다. 맞죠? 그래서 답은 3번이었고, 핵심은 실수 전체 집합에서 연속이라고 했으면 우리가 체크 포인트를 제대로 체크하셨어야 돼요. 자, 그 다음에 10번 문제. 삼각함수 도형 문제가 쉽게 나왔어. 그치? 근데 이제 이게 EBS에 똑같은 게 있잖아, 사실. 근데 이제, 여러분들 EBS 연계율이 사실 드러내고 높게 나오려고 낸 시험이죠. 그죠? 근데 이제 수능에서조차도 EBS에 나온 문제들이 진짜 비슷하게 나올 거라고 생각하면 안 돼. 항상 우리 선배들이 다 그렇게 하면서 뒤통수를 맞았어요. 알겠죠? 그렇기 때문에 개념적으로만 잘 체크해 놓으시고 접근하시는 방법 해볼게요. 자, 다음 조건을 만족시키는 삼각형 ABC의 외접원의 넓이. 그치? 외접원의 넓이가 9파이니까 외접원의 반지름이 3인 거야. 그 다음에 이제 가조건에서 뭐라고 얘기했냐면은 사인의 비율이 나왔네. 그럼 우리는 학습했잖아. 사인의 비는 뭐의 비야? 그치? 변의 비지. 그러니까 사인 A 대 사인 B가 2대 3이니까 사인 A, 각 A에 대응되는 변과 각 B에 대응되는 변의 비가 2대 3이다. 이렇게 기억하시면 되겠죠. 그 다음에 나조건에서 코사인 B는 코사인 C랑 같다. 그래서 이제 선생님이 예전에 우리 이제 주간지에서 강조했고, 그 다음에 아마 다다음 주 주간지에서는 코사인이 아니라 사인으로 이런 표현들이 나와 있을 텐데, 우리 지금 삼각형 ABC의 그 내각들이잖아. 그럼 결국은 이 B와 C는 결국은 0과 뭐 사이에 있는 거야? 파이 사이에 있는 거지? 그러면 코사인 함수는 0과 파이 사이에서는 1대1 대응이야. 즉, 감소함수. 순전히 0과 파이 사이에서는 감소하는 1대1 함수야. 그래서 코사인 값이 같으면은, 그치? 0과 파이 사이에서는 각이 같은 거야. 자, 무슨 이야기인지 이해하셨죠? 그쵸? 우리 다음에 사인 갖다가 장난치는 문제 보여드릴게. 그러면은 결국 이 문제에서는
결국 삼각형 ABC가 있는데, 삼각형 A, B, C가 있는데, B라는 각과 C라는 각이 같다라는 얘기고, 그 다음 각 A의 대응변과 각 B의 대응변은 2대 3이래. 그래서 여기가 2K, 여기가 3K라고 놓으면은 각 C의 대응변 A, B의 길이도 3K가 됩니다. 그러면은 우리는 삼각형의 세 변의 비를 다 알고 있으니까 각 하나는 개꿀하고 구할 수 있는 거지. 그쵸? 그래서 코사인 세타는 이렇게 이등변 삼각형 때 수선의 발을 내려서 바로 읽어줘. 3분의 1. 이렇게. 그럼 사인 세타는 뭐가 되는 거죠? 사인 세타는 3분의 2 루트 2가 되는 거죠. 됐습니까? 그러면 우리 이 삼각형의 외접원의 반지름 3이라고 주어졌기 때문에 사인 세타의 대응변 3K가 2라지안. 됐습니까? 근데 사인 세타가 3분의 2 루트 2니까 결국 우리는 K는 2 곱하기 3분의 2 루트 2, 3분의 4 루트 2. 됐죠? 그러면은 결국은 우리가 원하는 삼각형 ABC의 면적은 뭐 높이 얘기하셔도 되지만 구변과 사인 끼인 각으로 갑시다. 2분의 1 곱하기 구변 6K제곱 사인 끼인 각 3분의 2 루트 2. 근데 이제 이 K제곱이 얼마야? K제곱이. 그치. 9분의 32죠. 됐습니까? 그럼 여기다 집어넣고 연산하시면은 답은 5번. 이렇게 체크하실 수 있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11번. 11번은 이제 극한의 인수정리 테마죠. 좀 쉽게 나온 거죠. 미분하고 같이 나왔기 했지만, 그죠? 다항식 식세우기 문제인데, 자, 최고차항의 개수가 1이고 F형이 0인 3차 함수 fx가 다음 조건을 만족시킨대. 그러니까 다시 얘기하면 fx는 x세제곱으로 시작하는 함수고 F형이 0이에요. 근데 리미트 x가 a에 가까이 갈 때, 자, x-a분의 fx-1 얘 극한값이 3이야. 그럼 우리 친구들 다 이렇게 했을 거야. FA는 얼마고? 그렇지. 1이고 F'A는 3이다. 근데 fx 위의 점 A, FA에서의 접선의 y절편이 4일 때 F1의 값은? 그럼 이것도 그냥 바로 여기서 끝내버리자. 자, A, FA에서의 접선이죠. 그럼 기울기는 F'A고 지나는 점은 X-A 플러스 FA. 이거의 무슨 절편이? Y절편이 4래. Y절편이 4면 X에다가 0을 집어넣은 Y값. 그게 마이너스 A, F'A 플러스 FA. 그럼 이게 4라. 됐어요? 그럼 F'A는 3이고 FA는 1이니까 결국은 A는 얼마인 거야? 그치? A는 마이너스 1인 거지. 맞아요? 그럼 얘를 통해서 A는 마이너스 1이 이렇게 깔끔하게 나온 거죠. 그러면은 결국은 F-1이 1이고 F'-1이 3이라고 얘기했어. 그럼 F1의 값을 구하여라 라고 했으니까 결국 우리는 식 세우기로 마무리 지으시면 돼요. 근데 이제 선생님은 요 조건, 요 주황색 조건을 가지고 식 세우기 편하게 들어가는 걸 강조했죠. 그쵸? 그러니까 fx는 자, 3차 함수니까 x 플러스 1의 세제곱. 그 다음에 2차항의 개수는 뭔지 모르겠어요. 그럼 x 플러스 1의 제곱. 근데
1차 항의 개수가 3이야. 그리고 마이너스 1에서의 함수값이 1이야. 그치? 그래서 fx를 내림차순을 x 플러스 1에 대해서 세우면은 되게 편하게 세울 수 있는 조건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제 f0은 자, 0 집어넣으시면 그대로 k값이 나온다. 그쵸? 0 집어넣으시면은 0이니까 결국은 k는 마이너스 5고, 자, 문제의 마무리 f 얼마의 값을 요구했죠? 그렇죠. f1의 값을 요구했으니까 1 쭉 집어넣으시면 돼요. 1 집어넣으면 8, 그 다음 1 집어넣으면 5k인데, 4k예요, 4k. 4k인데 마이너스 20이고, 1 집어넣으시면은 6 더하기 1. 그러면은, 15, 마이너스 5가 되겠다. 그렇죠? 그래서 f1의 값은 마이너스 5가 되겠다. 됐습니까? 자, 그 다음에 이제 12번 문제. 선생님이 이제 여러분들 입장에서 12번 문제, 요 문제에서 연산으로 말리진 않았을까. 이게 되게 걱정이 됐어. 그치? 왜냐면은 선생님이 이제 강조했던 그 부분을 놓치지 않고 식을 올바르게 세웠다면은, 그치? 연산도 되게 수월했을 건데, 그냥 막 세웠다면, 즉 1차원적으로 세웠다면은 사실은 보였을까? 잘 안 보였을 것 같은데, 막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은, 자, 그림과 같이 그 두 개의 결국은 지수함수가 있어요. 하나의 지수함수는 심플하게 y는 2의 x제곱이고, 그 다음에 하나의 지수함수는 y는 1 마이너스 2의 마이너스 x제곱이야. 그쵸? 그 다음에 A, B, C의 좌표를 이렇게 잡아줬는데, 이거 조금 과장되게 그릴게요. 어휴, 망했다. 망했다. 과장되게 그릴게. 이렇게. 그 다음에 이렇게. 여기가 A고, 그 다음에 여기가 B고, 그 다음에 여기가 C, 그 다음에 여기가 D. 이렇게 이제 말을 통해서 좌표들은 이야기했어요. 근데 이제 핵심은 AB의 길이가 CD의 길이의 2배래. 그럼 AB의 길이가 CD의 길이의 2배인 거야. 그러면은 얘 X좌표를 알파, 얘 X좌표를 베타라고 놓는다면은 결국 이 길이를 표현하는 것은 2의 베타 제곱에서 1-2의 마이너스 베타 제곱을 빼주면 되고, 그 다음에 여기다가 2의 알파 제곱에서 1-2의 마이너스 알파 제곱을 빼준 거에 2배다라고 그냥 식을 세웠다면은 사실 연산이 되게 힘들었을 거야. 그 이유가 뭐냐면은 요렇게 집어넣을 때 다른 지수 함수에다가 집어넣잖아. 그치? 그러니까 역수 계산이 좀 많이 힘들었을 것 같아. 그쵸? 근데 이제 선생님은 얘를 어떻게 봤냐면은 일단 AC의 무슨 좌표는 같아. 그치? Y좌표는 같으니까 요 함수에다가 베타를 집어넣은 이 값과 요 함수에다가 알파를 집어넣은 값은 일단 같아. 요 식은 당연히 하나 나오는 거고, 요 길이가 이렇게 볼까? 요 길이가 요 길이보다 2배 크잖아. 그러면은 요 두 점을 연결한 성분의 기울기가 있고 요 두 점을 연결한 성분의 기울기가 있을 거야. 그러니까 선생님 주장은 요 BC 요 놈의 기울기는 AD의 기울기에 몇 배냐라는 얘기야. 그치?
2배다. 나는 이렇게 일단 사실 읽었어. 근데 결국은 뭐 그게 그거지만. 그죠? 근데 기울기가 2배인데 AC의 길이가 같은 거잖아. 그러니까 이 기울기를 읽으면은 점과 점, 두 점 잡혀 있을 때 기울기 읽으면 X축 증가량분의 Y축 증가량, 그 다음에 이것도 X축 증가량분의 Y축 증가량. 이게 같은 거잖아. 맞죠? 그러면은 이 두 점의 Y좌표를 갖다가 이 길이를 계산하고 이 두 점의 Y좌표, 이 두 점의 Y좌표를 갖다가 이 길이를 계산하자라는 주장이지. 그래서 BC의 기울기는 결국 이거 쓸게. 그냥 AC분의 B의 Y좌표에서 C의 Y좌표를 빼주면 되는 거고, 거기다 이제 2배 하면 되겠죠? AD의 기울기는, 그치? AD의 기울기는 AC의 길이분의, 맞죠? A의 Y좌표에서 D의 Y좌표를 빼주면 되겠지. 그러니까 이게 별거 아닌 것처럼 보이지만 바라보는 시선 자체가 달라. 물론 선생님이 이 줄은 좀 생략해서 썼겠지. 그쵸? 그럼 결과적으로 이게 2의 베타 제곱 마이너스 2의 알파 제곱이 이게 뭐가 되냐면 이거 빼기가 사라진단 말이야. 그럼 결과적으로 여기 하나가 알파인데, 그치? 여기 D의 Y제곱. 그러면은 결과적으로 여기에 2의 마이너스 알파 제곱 마이너스 2의 마이너스 베타 제곱의 몇 배가 되는 거야. 그치? 2배가 되는 거야. 근데 여기를 잘 보시면은 이게 뭐가 되냐면은 2의 알파 제곱분의 1 마이너스 2의 베타 제곱분의 1이잖아. 그럼 얘를 통분을 한다라는 느낌으로, 자, 좌변은 다시 한번 쓸게요. 2의 베타 제곱 마이너스 2의 알파 제곱. 통분을 한다라는 마음으로 쓴다면은 2의 알파 제곱 곱하기 2의 베타 제곱분의 여기 2의 베타 제곱 마이너스 2의 알파 제곱. 그거의 2배야. 그치? 그럼 이게 약분된단 말이야. 알파 베타는 같지 않은 값이니까. 그럼 결국은 2의 알파 제곱 곱하기 2의 베타 제곱은 2가 돼야 돼. 근데 우리 이 앞에서 나왔잖아. 2의 알파 제곱은 뭐가 된다고? 그치. 1 마이너스 2의 마이너스 베타 제곱 곱하기 2의 베타 제곱은 2. 그래서 여기가 분배 들어가면은, 그치. 2의 베타 제곱 빼기 1이 2니까 얘는 3. 그래서 2의 베타 제곱은 3이고, 그 다음에 2의 알파 제곱은 1 마이너스, 아니지. 그냥 여기 보면 되겠다. 2 알파 제곱 얘가 3이니까 3분의 2가 되는 거지. 맞아요? 그쵸? 그러면은 결국은 우리는 저 사다리꼴이라고 표현할게요. 사다리꼴의 면적을 구하는 게 목적이니까 사다리꼴의 면적을 2분의 1 윗변은 CD의 길이잖아. 그치? CD의 길이 그게 어디에 있어? CD의 길이가. 그치? 이게 CD의 길이잖아. 아, 이게 CD의 길이. 이게 CD의 길이지. 이게 CD의 길이. 맞아요? 그 다음에, 아랫변, AB의 길이가 바로 얘가 되는 거지. 이해하셨어요? 그러니까, 선생님 주장은 이 길이를, 그치? 2점의 Y좌표에서 2점의 Y좌표를 뺀다는 얘기예요. 이 길이를 2점의 Y좌표에서 2점의 Y좌표를 뺐다. 왜? 같은 함수에서 작업하기 위해서. 알겠죠? 됐습니까? 그러니까 내가 이게 장황하게 써드렸지만 왜 이렇게 했는지 그걸 아셔야 돼. 다른 함수에서 함수값의 차를 쓰기가 불편하잖아. 그쵸? 그래서 아랫변의 길이는 결국은 2의 베타 제곱 마이너스, 그러니까 2의 알파 제곱 분의 1 마이너스 2의 베타 제곱 분의 1이니까 2분의 3 마이너스 3분의 1이고,
그 다음에 이제 윗변의 길이는 2의 베타 제곱에서 2의 알파 제곱을 뺐으니까 3-3분의 2가 됩니다. 그 다음에 높이가 베타 마이너스 알파죠. 이제 얘는 어쩔 수 없이 로그로 연산을 하셔야겠네요. 그쵸? 그러면은 요렇게 짝지으시면은 빼기 1이니까 2. 그럼 2분의 3에다가 2 더하니까 2분의 7. 그럼 4분의 7에다가 베타 마이너스 알파는 요거 변변 나눠서 가자. 자, 변변 나눠서 가면은 2의 베타 마이너스 알파 제곱은 2분의 9가 되겠네요. 그래서 베타 마이너스 알파는 로그 2의 2분의 9. 그럼 이거 진수의 나눗셈으로 정리하시면은 결국은 답이 3번이라는 걸 확인하실 수 있다. 됐습니까? 오케이? 그래서 선생님의 사고를 따라와야 돼. 알겠죠? 안 그랬으면 이게 연산이 너무 불편하다고. 그러니까 선생님 다시 한번 핵심을 말씀드리자면은 우리가 이 AB의 길이를 맞죠? AB의 길이를 이렇게 쓰는 게 아니라고. 2의 베타 제곱에서 1 마이너스 2의 마이너스 베타 제곱 이렇게 쓰는 게 아니라고. AB의 길이를 선생님은 어떻게 구할 거라고? B의 Y좌표에서 C의 Y좌표를 뺐다 이렇게 쓸 거야. 2의 베타 제곱 마이너스 2의 알파 제곱 이렇게 쓰는 게 훨씬 연산이 유리하다. 됐습니까? 오케이? 자, 그 다음에 이제 13번 문제. 13번은 거의 뭐 우리 맨날 했던 문제죠. 그렇죠? 13번 문제. 자, 곡선과 직선 및 Y축으로 둘러싸여 있는 부분이 A고, 그 다음에 곡선과 부직선으로 둘러싸여 있는 부분이 B예요. 그러니까, 요렇게 그려져 있는 3차 함수. 그 다음에, 기울기가 음수네요. 음수인 직선. 근데 이제 Y축은 X 이꼴 0이죠. 요쪽이 A고, 그 다음에 여기가 X 이꼴 2. 요게 B예요. 그래서 선생님이 강조했던 게, 이게 A 더하기 B를 물어보면 교점을 꼭 구해야 되는데, 이거는 B-A죠. B-A가 얼마예요? 그렇죠. 3분의 2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M의 값을 구해달라고 얘기했으니까 그냥 얘는 쿨하게 정적분 하시면 돼요. 근데 B가 플러스로 나오려면은 B의 위에 있는 함수가 그치? 4분의 1 x 세제곱 더하기 2분의 1 x니까 요 3차 함수에서 그치? 직선을 빼줘서 0부터 2까지 정적분한 결과가 3분의 2가 나오면 끝. 됐습니까? 그럼 적분을 하시면은 16분의 1 x 4제곱 플러스 4분의 1 x 제곱 마이너스 2분의 m x 제곱 마이너스 2x 0부터 2까지 이게 3분의 2니까 선생님은 이제 보통 선생님도 수업하다가 보면은 이런 거 다 연산 안 해드리잖아. 근데 이제 여러분들도 아시다시피 요즘 수능 트렌드는 이상한 스킬을 쓰는 것보다 이렇게 우직함 있게 식을 세워서 전개하는 문제도 꽤 많으니까 여러분들은 꼭 연산해 보셔요. 제발 부탁할게. 알겠죠? 그래서 답은 3번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시겠습니다. 알겠죠? 자, 14번으로 진행해 볼게요. 자, 14번 문제. 우리는 뭐, 정수 조건, 자연수 조건은 사실 우리는 엄청나게 많이 학습은 했죠. 그렇죠? 근데 이제, 로그 쪽에서 나온 게, 그치, 오랜만이고, 그다음 로그가 나오더라도 보통 진수 조건은 건들지 않았는데 진수 조건을 좀 신경 써줘야 될 문항이네요. 그죠?
다음 조건을 만족시키는 모든 자연수 k 값의 합입니다. 그죠? 근데 이제 있는 그대로 쓰면은 로그 2의 루트 마이너스 n제곱 플러스 10n 플러스 75 빼기 자 로그 4의 75 마이너스 kn 요 값이 양수가 되도록 하는 자연수 n의 개수가 12개. 자, 12개를 만들어 달라는 얘기죠. 12개를 만족하게 K값을 정해주세요. 이런 얘기죠. 그쵸? 근데 이제 처음 쓰셔도 되고, 이제 나중에 접근하셔도 되고, 항상 이제 진수 조건 놓치면 안 된다라고 얘기를 했잖아. 그래서 이제 진수 조건은 2개의 로그식이니까, 항상 진수 조건은 있는 식 자체에서 쓰셔야 돼요. 그래서 얘의 진수 조건은 이 루트가 0보다 커야 되니까 결과적으로 루트 안에 있는 마이너스 n제곱 플러스 10n 플러스 75가 0보다 커야 돼요. 즉 n제곱 마이너스 10n 마이너스 75가 0보다 작아야 되겠죠. 그러면은 여기다가 15에다가 5고 여기가 마이너스니까 썼다 줄게. 마이너스 n과 15 사이죠. 근데 n은 어차피 자연수잖아. 아이고, 지운 게 저기냐. 그쵸? n은 자연수니까 0하고 15 사이로 이렇게 바꿀게요. 그럼 이 n의 개수는, 그치, 맥시멈 14개야. 근데 딱 12개만 만족하고 싶다라는 거지. 그치? 근데 다른 제한, 두 번째. 얘도 0보다 커야 되니까 75 마이너스 kn 이게 0보다 크면 되죠. 그러니까 n은 이제는 k분의 75보다 작다 이렇게 써지겠네요. 됐습니까? 이 k 값에 따라서 이 n이 제한이 되는 거죠. 맞죠? 근데 이제 우리가 얘가 양수인 게 이 부등식을 푸는 거니까 결국은 이 부등식을 푸는 것은 1도 아니네. 얘는 밑이 4고 얘는 밑이 2잖아. 그럼 선생님이 밑을 큰 걸 줄이는 게 아니라 작은 걸 키우죠. 그래서 밑에다가 제곱을 하시면 진수에도 같이 제곱을 하면은 여기 루트가 사라지는 거잖아. 그쵸? 그럼 밑이 같기 때문에 이 빼기가 0보다 크려면 이 앞에 게 뒤에 것보다 커야 돼요. 그럼 결국 진수끼리 비교하면은 결국은 다시 그냥 풀로 쓸까? 마이너스 n제곱 플러스 10n 플러스 75가 누구보다 커야 되냐면은 75 마이너스 kn보다 커야 돼요. 부등식 푸는 거는 전혀 어렵진 않네요. 그럼 넘기시면은 n제곱 마이너스 k 플러스 10 m 0보다 작다? 그럼 얘는 0하고 결국은 k 플러스 10 사이에 있어야 돼요. 그러면 우리가 이제 만들어낸 부등식이 요거랑 요건데 맞죠? 얘는 뭐 고정되어 있는 거고 결국 k 값에 따라서 이 부등식이 제한이 돼. 맞아요? 근데 이제 k에다가 1서부터 1, 2, 3, 4 이렇게 넣어보시면은 이 부등식은 점점 커져가는 거지만 요 부등식은 점점 줄어드는 거죠.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k에다 1, 2만 넣을게요. 그럼 얘는 11, 12, 13 이렇게 점점 커져가는 거야. 즉 처음에는 얘한테 제한을 받아. 그치? 근데 얘는 k에다 1, 2, 3 이렇게 넣으면 k가 1일 때는 75, 2일 때는 37.5, 그 다음에 3일 때는 15 이렇게 점점 누르는 거지. 그치? 그러니까 내가 굳이 이걸 수직선에 쓴다면 0부터 15까지 에서 맞죠? k에다가 당분간 1, 2, 3 넣으면은 요게 k 플러스 1은 아니 k 플러스 10은 여기 있다가 얘가 점점 늘어나는 거야. 그치? 그 다음에 얘는요 그냥 어차피
0부터니까 저기 멀리 K분의 75가 있다가 점점 K가 커지면서 줄어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역전이 되겠죠. 그쵸? 그래서 첫 번째, 이게 12개가 되려면은 얘한테 제한을 먼저 받을 때, 그치? 그게 K가 얼마일 때야? 그치? 3이면. K가 3이면은 결과적으로 0n, 그 다음에 여기가 13이 되니까 자연수에는 뭐야? 12개가 되겠죠. 그리고 K가 3일 때 K분의 75는 얼마가 되냐면은, 이게 15가 되니까. 맞죠? 어차피 요 범위를 포함하고 있게 되잖아. 그래서, 오케이. 이게 돼. 그 다음 두 번째, 이제 K를 키워가면은, 그러니까 K가 4만 되더라도, 맞죠? K가 4만 되면은 얘가 0부터 14까지니까 요 범위는 13개야. 그쵸? 근데 이제 K분의 75, 4 집어넣으면은, 그치? 4 집어넣으면은, 18점 얼마잖아요. 그러니까 아직 얘한테 제한을 받는단 말이에요. 그러면 언제 그 K분의 75에 제한을 받을까? 그럼 K분의 75가 12보다는 좀 크고 13보다는 작아야 되겠지. 맞죠? 사실 뭐 등호의 입장에서는 넣어줘도 상관없는데. 근데 이제 요건 이제 센스 있게 풀어주는 게 좋겠지. 그러니까 12분의 75가 6점 얼마니까. 맞죠? 그죠? 그래서 K에다가 6을 집어넣으면은 K분의 75는 6을 집어넣으면 12점 얼마. 그치? 12점 얼마가 되기 때문에, 결국 범위는 0부터 12점 얼마까지라고 제한이 된다. 됐습니까? 그래서 6일 때가 12개. 1부터 12까지 만족하게 되겠죠. 됐습니까? 그래서 K는 3하고 6, 이렇게 두 개를 더하시면 전체 답은 4번의 9, 이렇게 되시겠습니다. 자, 잠깐 쉬었다가 우리 15번부터 남은 4점짜리 문제를 접근해 볼게요.